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룰 내용은 이제 이 베레나 카스트의 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다룰 건데요. 음, 쉬워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하고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인간과 상징의 이론적인 측면 이제 그렇게 다룰 겁니다. 음, 일단 우리가 꿈을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최초의 꿈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바빌로니아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 길가메시. 얘가 이제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그러면은 그때도 해석을 할 수 있냐? 어, 나름대로 이 야생 엄마, 암소 엄마가 이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차곡차곡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의 별들이 자신한테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눔이라는 거는 일종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가 살던 그 시절에 모셨던 신. 그래서 아눔의 조각들처럼, 그러니까 그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조각들처럼 그것들은 되풀이해서 내 위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켜들려고 했는데 나는 힘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걸 들썩들썩 걷어낼 수가 없는데, 걷어낼 수 없으니 어떡해. 그러니까 아내처럼 사랑하고 애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높이 치켜들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당신의 발 아래에다 던졌어요. 이 당신이라고 하면은 길가메시의 어머니, 니주나 암소 여신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던졌더니, 엄마가 그것을 길가메시와 똑같은 위치에 두려 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이 뭐냐, 이제 이거죠. 이제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별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처럼 사랑하고 애무했더니 얘가 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냐 하면은, 어, 이제 자신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야생 염소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늘의 신인 아눔이 조각들처럼 강한 동지를 얻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 보니까. 그리고 그를 아내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야. 너는 그 친구는 여러 정황에서 아마 너를 구해줄 것 같다. 그 별이라는 친구가 너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자식처럼 그 별을 길가메시 너도 자식이지만 그 별도 난 자식처럼 여기게 될 거야 하면서 그 길가메시 엄마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길가메시한테. 그래서 이 꿈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이제 별이 떨어진다는 건 아주 신기한 변화잖아요.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너가 잘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야생 염소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죠.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1은 저기죠. 인간이고 3분의 2는 염소 신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목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가메시는 우르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2는 신이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간과 반신반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매우 교만했대요. 막대한 권력을 또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자기 만족만을 생각하는 어떤 폭군, 대체적으로 유명한 왕들, 파라오들은 다 폭군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을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밤에 아내들로부터 떼어놔 부부관계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아내들이 속상해. 신통이야. 그래서 사랑의 여신, 그 우르크의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길가메시가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이슈타르하고 다른 신들이 길가메시를 좀 싫어했나 봐요. 왜냐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 알게를 우습게 생각하고 숭배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고 길가메시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길가메시의 이 나쁜 행동에 우리가 제동을 걸자.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하나 만들자. 창조를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만든 게 엔키두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등장인물 엔키두는 친구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서로 이제 적처럼 싸웠어요. 근데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무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지쳐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친구하자.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대요. 그리고 음, 염소 엄마가 길가메시 아들처럼 엔키두도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합쳐지니까 일종의 그림자죠. 예.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의 힘이 엄청 낮으니까 안 되겠다. 자기네들이 창조해낸 엔키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서도 신도 죽인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키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느 사람의 뱃사공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엔키두를 살릴 수 있는 그 뱀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잎사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엔키두를 살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의 잎사귀를 구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뱀이 그거를 가지고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통곡을 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영원 불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웅이긴 영웅인데, 음, 길가메시도 유한한 존재다. 이제 그래서 길가메시는 거의 1000년인가 이렇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이제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길가메시 엄마가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 별이 누구냐면 엔키두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림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림자는 살살 달래가면서 내 편으로 음, 만들어야지만 음, 나의 능력이 뭐에 향상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림자는 누구랑 손을 잡냐 하면은요. 아니마 아니무스하고 손을 잡아서 페르소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페르소나가 위치해 있는 거는 자아의 영역에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저하고 만남이 페르소나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본래 자아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깊이 숨겨두고 사회적인 역할로서 선생님들이나 제가 만나듯이 결국은 사회적인 역할로서 페르소나로서 만나잖아요. 물론 페르소나가 그래서 자아의 일부이지만 어느 정도만.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하잖아요. 그쵸?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말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눈을 째려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내적인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시기 질투, 누구를 모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러나
야리꾸리한 감정으로 속일 수 있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페르소나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